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는 정당한가? 오늘의 산업 이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대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인프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실제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또 수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전력 인프라하고 이제 건설 인프라 두 개 쪽인데, 이제 전력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전력기기, 그러니까 뭐 변전소라든지 변압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정용도 있고요. 그다음 변환기 등등인데,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LS 전선 아시아. 네. 네, 이제 전선은 까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 중공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불도저라든지 굴착기, 네. 그리고 뭐 짐 같은 거 운반할 때 상하차 하는 그런 로더라든지 뭐 크레인 등등인데,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밥캣, 그다음 HD 현대 건설 기계, 그다음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렇군요. 하반기에 아무래도 오다 보니까 이제 전력기기 종목이나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로 많이 들썩이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아졌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세계 인프라 투자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떤 전쟁이 나면서 어떤 재건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면 또 중동에서도 뭐 네옴시티 건설이라든지 이런 그 2차 도약을 위한 새로운 그런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뭐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로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리쇼어링이라 그러죠. 네. 중국이 부강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내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또 하락한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그 경제 부양 효과로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지면서 이제 굉장히 그 예전으로 말하면 뭐 3조 화환 같이 화환이 한꺼번에 밀려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측하기로는 그 전 세계 인프라 투자가 22년도에 이제 12% 정도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뭐 2023년에는 한 1,600조 규모,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1,300조니까 약 한 20% 이상 또 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크게 이제 미국, 사우디, 우크라이나 이 세 가지 그 지역의 주요 이슈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 패키지 약 3조 달러를 이제 바이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 중에서 1조가 일단 우선 그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이제 집행했던 것들이 이제 전력 관련돼서 뭐 전기차 기반 시설, 그리고 이제 전력 기반 시설, 뭐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됩니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함에 해가지고 뭐 송배전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또 공급은 좀 그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기업들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좀 배제되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이 한국 기업들하고 그동안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혹은 있는 생산 시설에서 인력들을 추가 증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투자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이 수주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뭐 작게는 650조, 많게는 한 2,000조까지 보고 있는데, 그 네온 프로젝트가 이미 이제 작년에만 한 그 건설 장비가 한 6,000여 대 투입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이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한 40만 명 가량 이제 투입될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현지 연락소도 구축하고 또 한국 내에 연락소도 구축해서 서로 이제 긴밀한 그 연락을 하자 그러고, 또 건설기기 쪽에서는 그 현지 딜러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슈를 잠깐 짚어보면은,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밝힌 게 한 1,000조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 제2의 이제 이제 제2의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는 건데 뭐 한 2,000조까지도 보고 있고요. 네. 전후 1단계로 일단 그 임시주택이나 학교, 병원 같은 것들을 건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후 2단계로서는 이제 전력 인프라, 그리고 도로나 교랑, 그리고 이제 뭐 무기현대화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한국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뭐 몇 번 갔다 오셨고, 또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 가지 모멘텀이 지금 잘 겹쳐지면서 전력기기라든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사실 뭐 북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도 꽤 많이 따냈더라고요.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좀 있는 기업들인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우선 미국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현지에 이제 네트워크를 가진 그 기업들이 거의 한국 기업들 위주로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신뢰를 잘 쌓아놨기 네. 때문에 수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이 된 건가요? 지금 현대건설이 우선 그 송전탑, 네. 얼마 전에 450개 있더라고요. 네. 그 수주를 따냈죠. 한 2천억 정도 규모인데 계속해서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발주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관련해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 그 주로 이제 건설사들이 그 앞단에 서고 이제 뒤에 건설기계나 이제 전력기계 회사들이 붙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수주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인프라 관련한 이슈는 어떤 걸 살펴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 이슈가 여러 개가 겹치면서 이제 대호황을 맞이했는데 그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엄청 오늘은 강하죠. 좀 네. 밀리는 모습인데, 이제 2차전지 산업 진출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 거죠. NLF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통해서 전구체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이제 진출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새만금 쪽에 그 합작법인을 통해서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LS 그룹이 좀 차별화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LS 전선아시아랑 LS 일렉트릭이랑 사업 분야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전선아시아 쪽 말 그대로 이제 전선이죠. 전선이고 그 일렉트릭 쪽은 이제 그 송배전 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 특히 이제 ESS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속에 이제 이미 발주가 많이 시작됐고, 각자 그러니까 이제 LS 그룹의 그 전력기계 쪽의 지주사는 LS고, 네. 전선아시아 쪽은 그 아래 이제 관련된 전선 그 기업들이 있는 또 다른 지주사죠. 예. 그래서 LS 전선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재평가에 지금 그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LS 그룹주도 이제 2차 전지 이슈까지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럼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오늘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가 밸류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전력기기하고 건설기기 쪽 제가 이제 그 도표로 밸류에이션을 정리를 해봤는데 네. 보시게 되면은 LS 전선 아시아가 이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한 24배 정도 지금 받고 네. 있고요. PR을. 네. 그럼 일렉트레이기 11배. 이게 이제 그 전일 기준입니다. 네. 오늘 조금 달라졌을 텐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1배, 조성중공업 또 한 10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배에서 한 20배까지 10배 이상 받고 있죠. 네. 한 평균 내보니까 14배 정도 되더라고요. 14.1배. 건설 기계 쪽은 쭉 해서 이제 대략 한 평균을 내보니까 6.6배 정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3년부터 25년까지의 평균치를 내고 그것에 대한 그 각각
섹터별로 또 평균한 거죠. 그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S그룹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진출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으면서 그런 그 갭이 형성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의 밸류는 훨씬 더 산업평균이 높잖아요. 예. LS그룹주들도 그럼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여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이슈를 형성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그 판단인데요. 이제 조금 그 원리적인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보면 그 에드워스 다모다란이라는 교수, 유명한 교수죠. 네. 그분이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을 쓰면서 기업은 차음을 해서 성장하고 그다음 성숙한 다음에 쇠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성장 단계에서는 정성적인 게 주로 이슈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 꿈,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해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평가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주로 이제 정량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상으로 찍히는 실적이라든지 그 자산가치 등이 주로 이슈가 되는데, 그걸 이제 평가 지표로 얘기하게 되면은 성장기에는 이제 성장률 지표가 주로 이제 평가의 지표로서 활용되게 되고요. 성숙기에는 이제 수익성 지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그 평가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전력기기나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전통 산업이죠. 네. 그 기업들도 그 업력들이 꽤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이슈로 최근에 이제 그 성장 산업으로 재분류되면서 LS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 차별화가 좀 강하게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가 붙으면서 좀 이렇게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LS그룹주들의 경우에는 조금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HD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런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지금 뭐 밸류가 나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죠. 같이 움직였고,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실제 발주가 지키는 것들이 대부분 네. 전력기계 쪽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기계 쪽보다는 좀 강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23년 그 1분기 제가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한번 그 제가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전력기기 쪽의 평균이 한 5.3%, 네. 그리고 이제 건설기기 쪽이 한 12% 정도 됩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건설기기 쪽이 더 좋죠.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왜 이런 게 발생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보통 이제 PR에 대한 그 배수를 결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수익성의 그 질을 따지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인데, 그 영업이익률은 그 뭐 이익 규모,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그 순이익의 규모가 변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스테이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좀 구조적인 거거든요. 네. 원가가 뭐 올랐다든지 혹은 뭐 판가가 내렸다든지 이런 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현재 그 기업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다. 또 하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캐터필러라는 그 건설기계 업체가 있죠. 네.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23년, 24년에 PR을 보게 되면 약 한 15배, 14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가 지금 그 약 한 6배 정도, 24년, 25년 기준으로 해서도 그 정도의 PR 받고 있지 못한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배 정도 받는 이유가, 그 1분기, 그러니까 23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여기는 한 17%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한 17.2%로 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하고 밸류에이션 갭을 설명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중요한 거네요.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S 그룹주들 최근에 좀 또 긍정적인 소식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연내도 착공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서 그 2차 전지 산업으로 분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라온 이유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그 가장 먼저 2차 전지에 수직 계열을 했습니다.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그 광석 채취부터 해가지고 그 소재를 가공하고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양극재까지 만드는 포스코가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양극재까지 그 수직 계열화를 했는데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LS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LS도 이제 그 뭐 관련된 기업들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형태로 진출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이제 연내 착공하겠다는 거고요. 양산은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치를 보게 되면 2029년에 가서야 전구체 12만 톤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니켈 5만 톤, 전구체 11만 톤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만 따져봤을 때 그 비슷한 규모인데 타임갭이 한 3년 정도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LS 같은 경우에 뭐 포스코 그룹하고 유사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 급등한 부분인데 실제 그 시간차는 3년 정도 존재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봐야 되고 그리고 전구체는 또 그 양자하고 다르죠. 그래서 LS하고 포스코는 또 근본적으로 또 좀 다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네, 포스코 그룹과 함께 또 비교해서 LS 그룹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2차 전지로 새롭게 밸류가 측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좀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차 전지주가 이제 올해 올라가야 될 부분에 한 8분 선은 올랐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이평선하고 괴리율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또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슈팅된 부분들이 이제 과열이 해소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내년에 들어오는 발주들이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그 조정이 깊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조정받으면 사겠다는 개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급등량이 심한 것 같지만은 좀 장기로 보게 되면은 기간 조정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흐름으로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조금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는 다음에 또 2부에 또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기계 종목들이 이제 일부의 주제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전력기계와 건설기계 쪽에 밸류에이션 갭이 한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갭이 정당한가? 그 아까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이제 그 건설기계 쪽이 2배 이상 더 높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 레스 그룹이 이제 위로 좀 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종의 뭐 알비트라지 차익 거래 성격의 어떤 그 차익 해소, 밸류에이션 갭 해소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라 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쪽에서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거든요. 그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인식, 브랜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캐터필러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갭이 좁아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전력기기와 건설기기 관련 종목들 오늘 밸류에이션과 함께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2부에서 또 이어서 같이 연결을 해보고요. 네, 1부 이렇게 쉬운 산업 읽어주기는 관련된 시장 내용과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